안녕하세요. 네, 인문 콘텐츠 학회 총무이사 류한조입니다. 네, 오늘은 전반기 인문 콘텐츠 학회 온라인 포럼 1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콘텐츠 학회에서는 전반기에 온라인 포럼을 4회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디케릭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며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계신 최인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모두 손 흔들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건국대학교 지금 그 문화콘텐츠과의 겸임교수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박물관에 작년까지 그 총괄 자문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감리위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쪽으로는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지금은 현재 애플 컴퓨터라고 다 아실 건데 LX 컴퓨터라는 데서 지금 포토샵 일러스트라는 걸 다 아실 거라고. 저는 그 포토샵 일러스트를 96년도에 담당을 해서 한국에 처음에 초기에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AR, VR이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6년도에 9월 1일자로 해가지고 퀵타임을 담당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VR 360 뭐 이렇게 뭐 아니면 VR 뭐 게임 컨텐츠 이렇게 분야가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전 과거에 했었던 거를 어느 정도 기본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현실에 맞게 금액에 좀 저렴하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지금 문화유산과 XR 실감 컨텐츠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그 이제 중앙박물관하고 전국에 지금 20개 그 지역 박물관이 있습니다. 중앙박물관하고 그 문화재청 산하로 해서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를 제가 지금 현재 감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일을 이제 수행했었고요. 올해는 좀 제가 바빠서 감리를 지금 이제 마치고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수업에 열중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XR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이제 아마 분명히 다들 의구점이 있으실 건데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 현실이거든요. 확장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뭐 뭘 늘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AR이나 VR이나 MR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기술이 두 가지 요소 기술로 확장해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AR과 VR이 같이 겸해서 된다든가 AR과 MR이 겸해서 나온다든가 요런 식의 요즘은 병행 구조의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저희가 X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 기술이 확장돼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XR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요 부분은 이해하셨다가 나중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면은 아직 용어 지칭은 안 되지만 좀 표현은 이제 HR인데 이거는 무슨 헤드헌터 무슨 얘기 같다 하는데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해서 홀로그램 기술이나 아니면 AI나 블록체인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 기술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사나 이런 걸 나중에 눈여겨 보시면 확장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뭐 간단하게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MR이 있는데 그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폰을 실행해 가지고 내 얼굴에 대면 뭐 수염도 그려지고 하는 그런 요소 기술이 이제 컴팅 마킹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고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를 이제 AR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VR이라는 거는 제 눈에 전체를 가려서 360도로 새로운 세계를 간다고 해서 가상현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MR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 증강입니다. 그래서 내가 쳐다보는 부분에 마킹 기술이 같이 겸해서 나오지만 아이언맨처럼 인터랙션 이렇게 터치도 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할 때는 MR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 이게 MR이야, VR이야, AR이다.' 요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좀 내리면 실제 컴퓨터와 실제 그 세계와 그다음에 컴퓨터 생성된 그 콘텐츠 융합을 AR로 지칭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VR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만들어낸 가상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세계하고 가상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서 서로 어 이렇게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요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이제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나올 거는 분명히 인제 그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기간이 걸렸고 요런 내용으로 인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인제 XR 쪽이 인제 국가에서도 요즘 뉴딜 사업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차세대 그 플랫폼에서 AR, VR, MR이 이 기본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은 네트워크 기술로 해서 메타버스라고 해서 혹시 VR 챗이라는 걸 들어보신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드리면 채팅입니다, 채팅. 이제 가상 현실로 채팅하는 거를 메타버스라고 되게 표현을 쉽게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그러죠. 내 얼굴과 디지털 콘텐츠가 어 각자 그 공존해서 나온다라는 의미로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요소 기술이 요즘 뭐 국가 사업이라든가 요런 내용들의 기사라든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뭐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확장 현실 쪽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더스트리 쪽인데 공장 자동화라든가 헬스케어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거기에 뭐 밀리터리 쪽 그다음에 국방 쪽이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쇼핑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인제 의학 쪽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요소를 인제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그 산업에 다 침투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는 쪽이 주로 이제 국가기관입니다. 그 국가에서 지칭을 해서 뭐 옛날에는 웹사이트라든가 뭐 어떤 AR, VR이라는 거를 이제 국가에서 지칭을 하면 발주를 해서 그걸 시도해서 시범 사업을 보이게끔 항상 중앙 정부에서 많이 일을 진행하고요. 올해는 중앙 정부에서 그 지금 실감 콘텐츠를 구성하는 거를 3,875 억을 이제 지출해서 박물관이라든가 실감 콘텐츠라든가 교육 콘텐츠에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페이퍼로 된 그 교과서를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거로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디지털로 요즘은 책 읽는 거를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혹시 그 아시겠지만 구글 검색하거나 네이버 검색하거나 다음 검색하거나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검색하면은 나이 차이가 나옵니다. 구글을 쓰시면 40대 이후 그러니까 이후가 아니라 어 그 40대 이하 그다음에 20 대는 어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그나마 그다음에 인제 구글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10 대는 뭘로 검색할까요? 10 대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0 대들이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을 해서 나온 거는 검색을 인정하고요. 유튜브 검색해서 안 나오면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겁니다. 혹시 그거 꼭 기억하셨다가 아이들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름 좀 재밌게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저 친구 왜 이렇게 좀 실언을 하고 있나?' 이런 식의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쪼금 좀 애교로 봐 주시고요. 제가 이제 쪼금씩 이렇게 부드럽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산업 분야의 그 확장 현실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벌써 한 3 년에서 2 년이 당겨졌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그 비대면 서비스를 KT랑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시회도 가상현실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가상현실로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가상현실로 광주에 있는
그 학생들한테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뮤지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있는 부분은 이제 2D 화면이겠죠. 근데 앞으로 지금 하시는 내용들에 있어서 어떤 게 구분이 돼서 더 효과적일까? 실제 이렇게 화면 보고 있으면요. 5분 이상 그 혹시 그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응어리 쌓여 있던 걸 서로 얘기한다는 거를 해 갖고 눈 쳐다보는 거를 1분 이상을 하면요. 민망하거나 지루하거나 뭔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가상현실은 제가 다리는 여기 있지만 가상현실에서는 뭐 100 킬로도 달려갈 수 있고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재미성이 달라서 지금 실감 콘텐츠라는 걸 많이 교육에 활용을 좀 올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가상현실도 인제 굳이 박물관에 안 가고도 보실 수 있고 관광도 그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한 4-5 년쯤 되면은 되게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막 말로 떠들었지만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쪼금 쉬어가는 타임을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만 머무르던 시대를 벗어나 디지털 VR에 세상이 실제 관련한 삶과 간단한 섞인다면 어떨까요? 내용들이니까 '아 요렇구나.'라는 걸 좀 흘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인 MR에 대해 알아볼까요? 믹스드 리얼리티, 즉 혼합 현실인 MR은 VR과 AR의 장단점을 합친 기술입니다. 먼저 VR과 AR에서 어떤 요소들을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VR, 즉 가상현실은 사용자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100%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AR은 실제 세계에 디지털 콘텐츠를 덮어 씌운 증강된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AR을 하자니 몰입도가 떨어지고 VR을 하자니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안된 기술인 MR. VR처럼 실제 세계가 차단되지만 완전히 현실 세계를 차단하지 않고 AR처럼 디지털 컨텐츠들이 현실에 겹쳐지지만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영상을 보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있습니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를 선보이며 MR 기술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도형이나 만들어진 이미지가 현실 세계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공간과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가상의 3D 홀로그램이 덧입혀 보여진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만 했던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MR, 계속해서 발전하는 리얼리티가 기대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만 일단은 그 이제 기초적인 이해를 하셨으니까 저랑 이제 실감 콘텐츠 쪽으로 한 번씩 인제 들어가시는 거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고요. 요거 본 것 같은데." 아니면 "방송이나 뉴스에 봤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요. 일단 제가 인제 실감 콘텐츠를 이제 박물관 쪽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 우리나라의 그 보존에 대한 그 박물관 소재라든가 이런 그 물품 같은 것들을 이제는 디지털로 변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이제 국가의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제 그 전시됐던 그 유물이 손실을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로 대처하는 걸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도슨트 시스템도 뭐 VR이나 AR이나 MR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시의 이제 변화 양상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 문화유산의 시간 콘텐츠 영상 자료를 통해서 '아 요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 전시 공간에서 사이버 전시관으로 바뀌고 있고요. 한 며칠 전에 그 VR 교회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디 교회를 가지 않아도 가상 공간으로 교회를 갈 수 있는 것도 나오고요. VR로 콘서트도 하고요. VR로 교육도 하고 대화도 하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 나왔던 걸로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고 그런 얘기로 해서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도 이제 용어가 나와서 일상의 대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을 방문했다가 그다음에는 쪼금 더 이제 전이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혼합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발을 저희가 이제 개발도 하게 되면 반은 오프라인, 반은 온라인 요걸 항상 병행해 하는 이유가 혹시 코로나에 환자들이 있거나 그러면 비대면으로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완전히 불식됐다. 백신에 의해서 불식됐다 하면은 오픈화에서 만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병행하면서 일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생활권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요즘 들어 그 한국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런데 어 캐나다나 미주 같아요. 9시만 되면 다 밤이 다 꺼지거든요. 그럼 이제 주말 되면은 가족들하고 이제 캠핑 가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보면은 제가 지금 숙소가 연남동입니다. 연남동인데 제가 그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 집을 내놨어요. 너무 시끄러워 갖고요. 막 새벽이든 밤이든 막 떠들고 그래서. 근데 한 코로나 이슈 터진 이후부터 조용하기 때문에 너무 그 연트리빌이 아름답고 좋아요. 막 혼자 걸을 수 있고. 근데 요즘 들어 쪼금 이 확진자들이 쪼금 덜 나온다 싶으니까 또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다행히 이 통금 시간을 국가에서 이렇게 막아 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쪼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흘러가는 말로 좀 제가 정치인은 아니니까 혹시 오해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AR이나 VR이나 홀로그램 기술로 해 가지고 대용량 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 기술을 핵심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처음 할 때는 인터랙션 기반, 이게 터치하면은 열리는 인제 키오스크 방식으로 해서 뭘 열어본다든가 뭐 페이지를 뭐 PDF로 한 거를 뭐 이북으로 바꿔서 뭐 본다든가 그다음에 영상을 띄운다든가 요런 식이었는데 고런 부분에서 좀 지루함이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나는 3D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바일까지 연계해 가지고 내 폰에서도 언제든 볼 수 있는 다기종이 호환되는 기술로 전시 산업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유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뭐 인식해서 확산해 나가는 수단을 실감 콘텐츠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 유물을 계속 전시를 하니까 그 제가 박물관 그 밑에 가면 연구사님들 계시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유물들을 엑스레이기가 있는데요. 그게 30억 짜리랍니다. 30억 짜리인데 이거 너무 싸서 잘 안 찍힌대요. 그래서 좀 조만간 또 비싼 게 또 들어온대요. 근데 그걸 찍은 걸 보니까 그 불상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고 싶으면 실제 그걸 뭐 이렇게 유물을 훼손하면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속속들이 볼 수 있게끔 디지털로 컨버전스 하게끔 요런 식으로 인제 바뀌고 있는 거고요. 문화유산을 복원을 하면서 정보의 전달을 편의성 있게 하고 요즘은 코로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폐간이 많이 돼서 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활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1915년 일본이 철거했던 도니문이 요거는 증강현실 인제 AR과 가상현실 어 VR 기술로 도네문이라고 만에 부활했습니다. 디지털 도니문은 서울 중소기업에서 만든 건데요. 인제 일대의 도니문 도슨투루 터에서 해서 AR 만든 체험용 겁니다. 앱으로 감상하거나 인근의 3층짜리 체험관에서 VR로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이라고도 불리는 도니문은 1396년 지금의 정동 사거리 일대에 지어졌지만 1915년 일제가 도로 확장을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인제 지금 차도가 있는 데가 원래 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AR로 성곽을 옛날 시대에는 요게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1915년 일본이 예. 요거는 SK의 점프 VR이라는 데인데 중소기업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R&D해서 점프 VR이라는 트렌드로 해서 그 SK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건 지금 덕수궁을 타겟으로 해서 AR이라든가 SK랩에서는 여기서 문화재청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 집에서도 덕수궁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여기 AR로 2014년도에 그 저기 남산에 있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의 기믹상이라고 혹시 아세요? 누구죠? 전지현하고 하정우하고 나왔던 이제 영화가 실존 인물을 영화로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었는데, 김익상이라는 분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역할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센터 앞에 김익상 열사의 뭐죠? 비석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 내서 마커로 AR로 해서 김익상 묘를 만들었던, 이제 천재교육에서 그런 인물을 내용에 대한 걸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제휴해 가지고 천재교육에서 앱을 만든 거로 해서 AR로 그런 이제 마커 기술을 이용해서 도슨트 기술을 적용했었죠. 이제 앞으로 이런 유물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등등은 이런 기술이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광주의 신안군인데요.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도자기의 역사를 실감 요게 이제 콘텐츠로 구현한 해저 가상현실 유물이나 체험관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로 국립광주박물관에 해서 마련됐습니다. 한 40억 700년 정도를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투입해서 신안 진행했던 국물선의 이야기를 프로젝트입니다. 신나는 모험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700년 전 중국 닝보항. 상인들에게 도자기를 구입해서 무역선에 싣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적선을 만납니다. 해적이 나타났다! 가까스로 해적을 물리치고 나자 이번엔 거센 요런 이제 폭풍우가 게임 기술도 이용해서 이제 유물을 지키거나 이런 식의 좀 자긍심을 준다는 취지로 바다 이게 깊이 가라앉은 만들어졌고요. 배에서 도자기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700년 전으로 떠나는 이 시간 여행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도자기 무역선의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구현한 겁니다. 도자기 막 이렇게 꺼내고 막 봉화를 터뜨리고 그다음에 막 해적 쏘고 이런 걸 다 진짜 같았어요. 출항과 항해를 거쳐 침몰한 배에서 도자기를 발굴해 전시하는 과정을 증강현실과 영상 매핑을 결합한 첨단 기술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배가 유물을 가득 싣고 오는데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갖고 그게 다 가라앉았는데 어떤 어부가 그물로 건졌는데, 오는 2023년 신안 보물선 출항 700주년을 앞두고 국립광주박물관은 대표 소장품인 신안 해저 유물의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감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신안 해적 문화재라는 것이 국립광주박물관에 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가졌구나라는 것만 알고 가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안 보물선 가상 체험관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하루 13차례씩 연중 운영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당분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회당 4명, 하루 52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으면 도슨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홀로렌즈로 이제 중앙박물관의 유물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유물만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홀로렌즈로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앞에 쳐다보게 되면 이런 정보가 뜹니다. 신라의 방중왕이지. 이런 유물도 이제 확장해서도 볼 수 있고 줄여볼 수도 있고,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왜 무슨 의미를 취하는지를 저는 글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터랙션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히 또 상세히 이해도가 빠르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MR 글라스를 끼고 가면요. 이 위치 기반을 스캐닝을 해서 이렇게 터치해서 인터랙션을 좋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신 거는 홀로렌즈 1입니다. 2는 60% 향상이 돼서 그립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퀄리티도 훨씬 볼 수 있고, 아마 올 12월쯤 되시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만든 것도 이제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을 넘겨서 요거는 이제 그 실제 개발 중인데 컨펌까지 난 것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실제 유물을 쳐다보면 이제 이런 그 인터랙션 기능을 CG부터 다 만들었거든요. 이제 여기 악사들이 있는데 여기를 터치를 하면 연주를 하고 음악 소리가 납니다. 요게 지금 MR로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런 인터랙션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터치감, 그립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센터가 지금 홍대에 있는데 이런 홀로렌즈 같은 걸 한번 보시겠다면 이제 센터 한번 오셔서 보시면 VR 기기부터 싹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요거는 이 지금 향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짐승과 어원들을 실제 이렇게 이미지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직접 뭐 소리도 내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뒤를 쳐다보면 이게 저를 쳐다보고 뚫고 들어갑니다, 밖에. 그럼 그쪽 뒤를 쳐다보면 이 새가 그쪽 방향을 통해서 갔다가 올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실감 콘텐츠가 이제는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구조로 해서 인터랙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클라이언트로 되지만 지금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해서 나중에는 어딜 가든 열어볼 수 있게끔 이제 많이 진화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건 지금 제가 이제 아이디어 낸 건데 휴먼 다큐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휴먼 다큐에 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복원해 가지고 옛날 만나고 싶은 느낌을 이제 재현해서 되게 좀 감동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MR 기술로 이용해서 좋은 추억, 나쁜 추억 등등을 이제 같이 이제 수집을 해서 데이터 서버를 볼륨매트릭스 기술로 사람을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원을 해 놓으면 나중에 돌아가신 분이 유명한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쌓을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많이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드렸지만 문화관광 체험 콘텐츠를 이제 체험 구축의 진행으로 이제 많이 갔는데 관광 거점을 실감문화재 공간화로 이제 지금 현재는 되고 있고요.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등등을 또 그다음이 이제 실감 콘텐츠 체험관으로 조성하고 있고, 다음이 나올 게 이제 문화유산을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후대까지 계속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0년부터 XR 플러스 A 프로젝트라는 걸로 해서 국가에서 지금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들어보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이렇게 전향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좀 쉽게 그다음에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좀 이해가 돕게끔 제가 지금 오늘 막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꼭 기억하실 건 그 어린 친구와 대화를 하려면 유튜브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기억하셨다가 "너 검색 뭘로 하니?" 그러면 이제 분명히 "유튜브 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구글 검색한다 하면 30대 넘습니다. 그걸 꼭 이해하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좀 너무 좀 일찍 끝났는데 고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예. 그 제가 오늘 그 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설명을 쭉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다시 한번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발언 기회를 드릴 거고요. 아니면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사운드가 안 나. 예, 네, 예, 사운드가. 네, 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신대 한중문화콘텐츠학과의 최민성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지금 핫한 주제를 이제 잘 들었는데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예. 이 VR이나 AR 같은 경우에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고 예. 화질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여기서 얘기하셨던 홀로렌즈 같은 경우도 뭐 개인이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장비들이어서 예. VR과 AR의 보급에 상당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네. 보편화되는 데 예.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전망 같은 거. 예. 그러면 이제 AR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홀로렌즈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그냥 스마트폰을 그냥 활용하는 AR 쪽으로 좀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장비나 화질의 문제가 보편화되는 것은 어떤 예. 전망을 할 수 있을지 좀 현장에 계신 분이시라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예. 지금 오큘러스 2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큘러스라는 게 이제 그 VR 기기만 있는데 그 안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게 MR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오큘러스를 통한 XR이라는 뭐 타이틀이 나오고 하는데 오큘러스가 재작년부터 그 컨트롤러 없이 인터랙션 그 APK를 개발을 해서 이제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기를 써도 손으로 인터랙션이 되거든요. 아까 홀로렌즈처럼요. 그래서 지금 그게 299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SK에서 지금 올해 그 2월 2일자로 출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포항공대라고 거기 이제 그쪽에서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이제 이 기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기기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요. 홀로렌즈는 솔직히 이제 좀 양산이 그 미군 부대에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고요. 2만 대 정도가 군사 시스템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인이 쓰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나오는 것들이 AR과 VR이 같이 겸해서 나온다라는 이유가 점점 기기가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 또
오늘도 이제 뭐 간단하게 유튜브에서 발표했는데 삼성에서 AR 글라스가 나왔거든요. 글라스 라이트하고 글라스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아마 또 보편화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애플이 지금 원래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AR 글라스 VR 기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 엄청나게 싸졌거든요. 지금 뭐 50만 원대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만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게 벌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수요가 1200만 명으로 지금 측정이 돼서요. 일반 보편화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기기가 점점 더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이 좀 도움이 되시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299불짜리가 상당히 좋다. 요 정도면은 아마 하반기부터 기기가 제가 알기로는 신형이 11종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50만 원대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월등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혹시 답변 질문 있으시면 예? 시청자요. 예. 아직 제가 눈이 좋은데 이게 지금 예. 제가 그 채팅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길게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여기 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밖이라서 채팅을 드렸는데 다양한 사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전통문화대학교 문화예산 산업학과 문지희라고 합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여주셨던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은 기계랑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모두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많은 게 좋은 어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문화유산 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아까 점프 VR 보시면 이제 수염도 걸리고 이렇게 한복이 입혀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올리게끔 상호작용으로 일단 재미성으로 넣은 건데요. 일단 지금 이게 전통 문화 유산을 다루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열려 있지는 않으세요. 왜냐면은 유물이 훼손되거나 이미지가 이상해진다는 거를 되게 엄청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좀 열릴 건데 현재는 디지털 시도 자체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을 했거든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디지털로 컨버전스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갖고 계셨던 학예사분들의 의견은 고증됐던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보존됐던 게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대대손손 많이 알릴 수 있는 걸로 생각하셨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국가 정책으로 했을 때 실감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보존인데 디지털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까 홀로렌즈로 이제 뭐 새가 날아가고 사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금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시도가 됐고 SNS처럼 하면은 우리 뭐 좋은 사례로 하면 범이 내려온다라는 노래라든가 관광공사에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몇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데가 있는데 그쪽은 또 좀 보완을 요청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서버 베이스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실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유물이 변형되거나 보존되지 않아 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걸 저도 많이 느꼈었는데 예.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조차도 좀 의문이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서 어떤 방향 쪽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예. 아직 없다면 그런 것들이 네. 쉽게 설명드리면은 마인크래프트라든가 그다음에 로블릭스라고 요즘 메타버스의 그 강자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의 대통령인 게 이제 전 세계 대통령인 게 로블릭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데 그런 이제 뭔가 유저들이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 요즘 그리고 클럽하우스라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클럽하우스라는 걸 검색하시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그 연사나 유명한 전문가가 거기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하는 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비대면 관련된 앱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포럼도 거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유형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까. 현재 갖고 계신 그런 이제 학예사분이나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보존을 하면서 멋있게 이런 부분을 많이 포커스를 하고 계시고요. 아마 사용자층에 대해서 더 접근하려면 사용자들이 그런 유물이나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수정해보고 하는 것들로도 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온라인 게임처럼 상호작용하는 게 되지 않을까. 최종판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열려있는 태도 혹은 접근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지만 저도 반가운 얼굴이 좀 보여서 혹시 이병민 교수님 한번 질문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근데 뭐 최 대표님 워낙 뭐 잘하고 계시니까 예, 근데 그 오큘러스 2나 그 기기나 이런 쪽은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전시보다는 그 인터페이스나 그쪽으로 보면 게임이나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이제 기술 속도가 이게 빠른 게 사실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발전 추동력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선진화되거나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이제 오늘 보여주신 전시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접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궁금했던 거는 이 전시 볼 때도 뭐 홀로렌즈나 아니면 AR이나 MR이나 그리고 패드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기술 표준의 이제 일치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예. 그 동향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제가 지금 이제 문화기술 CT R&D 사업에 이제 애들이랑 같이 지금 3년 동안 60억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박물관 디지털돼 있는 데이터들을 규격화해서 실제 적용되는 걸 아까 MR 콘텐츠 예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규격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규격화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유물이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막 기하급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모순된 거는 규격을 정하게 되면 제작에 대한 제한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전에 VR이 나왔을 때는 어지럼증이 있다든가 뭐 등등으로 해서 그게 64 프레임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CPU하고 엔진하고 이게 동떨어지면서 같이 따라주지 않는 사양이 나오면 이게 끊김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프레임이 느리게 움직이게 되면 30 프레임에서 24 프레임이라는 게 느껴져서 이 뇌수관 그 달팽이관에서 이제 좀 뭔가 어지러움이 나왔었는데 그게 해결된 게 또 칩셋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브에서 투자한 회사에서 그 기기별로 그 칩셋을 달게 되면 이 CPU나 이런 거에서 그 흔들림이나 보정이 나왔던 거를 잡아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예시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그 스케치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하는 친구들은 다 아는데
그 웹베이스거든요. 거기다 제가 그래픽 작업을 한 거를 정확하게 그 사이즈 상관없이 받아서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그래픽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땐 규격보다는 압축해주는 기술로 해가지고 규격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하이엔드 퀄리티를 작게도 보여주고 크게도 보일 수 있는데 큰 걸 만들면은 작게 보여주는 건 되게 쉬운데 작은 걸 만든 걸 크게 확대하기는 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압축 기술이 이제 앞으로 전향돼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심각한 표정하고 계신 공전현 선생님도 한번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음소 거치가 잘 안 돼서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워낙 이제 이쪽에서 유명하시고 이제 많이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드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더 첨언 드릴 건 없지만 저는 이제 사이버 시크니스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R 플랫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이버 시크니스 멀미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뭐 하드웨어의 비용 문제, 보급 문제보다 사실은 이 VR 플랫폼을 착용했을 때 발생하는 그 사이버 시크니스, 멀미 증상 때문에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분 내에 다 VR 헤드셋을 벗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이게 이제 기술상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이제 10년 전의 연구에서도 뭐 기술이 발전하면은 사이버 시크니스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도 지금 사실 VR 헤드셋으로 8K까지 보여줄 수 있지만 똑같이 멀미는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게임 엔진이 기존에는 이제 그 VR을 그 그래픽 카드랑 엔진하고 같이 혼용이 되게 해서 그 사양이 같이 되면 되게 멋있게 보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뀐 것이 그 데이터가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폴리곤을 줄여서 라이팅, 그러니까 조명이나 이런 그 효과적인 걸로 일부러 테크닉을 바꾸면서요. 이 그 파일 자체가 되게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가벼워지면서 네트워크 기술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채팅이라든가 이런 식의 기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는 모든 기술을 최대한 뽑아내야 돼 해가지고 CPU, 그다음에 그래픽,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엔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제 점점 바뀐 것은 사양이 낮으면서 여러 가지 호환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임 지금 VR이나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엔진이 프레임워크 잡아주는 기술로 그 안에다가 이제 배정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기기 테스트를 거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테스트 베드라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명이 거기다 놓고 효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됐는지라는 거로 검증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설치를 그 아이디당으로 해놓으면 우리 그 웹사이트 접속을 많이 하면은 몇 명이 어느 나라에서 접속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측치로 나오는 수치 그 프레임워크스로 하고 이제 그런 툴이 나오면서 최적화 작업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그 어지럼증이라는 그 기본 개념은 뭐냐면 이런 얘기해도 되지만 30대 중반 이상은 이 달팽이관에나 이렇게 내하 수체가 그 고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 있으면 서 있다,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라는 신호가 바로바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 그 고정화되어 있는 서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뒤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그 뇌하수체나 이런 혼선이 가면서 시신경이 그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지럼증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그런 부분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많이 갔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많았지만 요즘은 프레임워크가 최적화돼 있어서 거의 그 많이 쓰는 분은 6시간, 어느 정도 쓰는 분들은 1시간 반, 2시간 사이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에서 그러니까 그 오큘러스에서 처음에 기기에 13세 이상은 130cm, 135에서 130cm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중해서 잘 판단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 교육부에서 그거를 금지 항목으로 해서 그 공문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할 때 아 이거 어지럽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기기들은요 그렇게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용하는 분 중에 그 좀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자전거를 타면 균형을 잡는다고 하죠. 뇌하수체에서 잡아주고 달팽이관에서 잡아주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3차례 이상을 사용했던 분들이 있으면 거의 어지럼증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기도 좋아졌고 최적화 작업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많이 사라진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거로 해갖고 무슨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심각한 사항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중화로 슬슬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해외에서도 많은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안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 나오듯이 똑같이 어지럼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이상 답변이 도움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듣기로는 그냥 많이 좋아졌다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예. 네. 혹시 다른 분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말씀을 해주시면 혹은 채팅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막간을 틈타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네. 저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AR 같은 부분에서 예. 기획하시는 분들 혹은 학예사 뭐 뿐만 아니라 기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런 AR 기술이 나왔을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시를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AR 기술을 적용할 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같은 약간의 저희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AR 같은 걸 좀 써서 효과를 높여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뭐 그런 정보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요런 부분들을 혹시 그런 공공기관이나 박물관 쪽에 안내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방향을 뭐 고시한 공고 혹은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문을 하거나 감리를 할 때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보다 학예사분들께서는 항상 그 전통 문화의 어떤 역사와 스토리가 있으세요. 근데 스토리는 너무 길어서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저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업체는요 6개월 동안 개발을 해야 될 거를 학예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뭐 좋은 것 뭐 이것저것 다 넣게 되면서 8개월이 갔거든요. 결국 손해를 보면서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개발하는 데에서 그 이제 학예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통 고수를 하고 멋있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인원 투입이 되거든요. 하나를 뭐 모델링을 만든다든가 하나를 VR로 만든다든가 AR로 만든다든가 등등 할 때는 이 기간이라든가 어떤 그 기술적인 산출이나 R&D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걸맞지 않으면서
저는 좀 이해를 시킵니다. 이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가 기간이 걸리는데 이러이러한 기간에 대해서 감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줄여줄 수 있는 것이냐, 요런 식으로 양방향의 그 척도를 가지고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중재하는 입장으로 지금 현재는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 추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문서화해서 스토리보드라든가 기능을 같이 넣으면서 이게 100% 반영이 서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5대5 비중이나 6대4, 7대3 비중으로 해서 이렇게 그 기획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게끔 이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이병민 교수님께서 네.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네. 채팅으로 주셔서 제가 그냥 읽으면서 전달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뭐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AI와 VR 콘텐츠가 발달할수록 인문학 분야에서 언캐니 밸리 얘기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예. 불쾌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여 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난이도 있으신 질문이어서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잘못하면 그 학예사분들이 많은 학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어떤 이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원론적인 기본 베이스를 객관화해야 되는데 고증이나 이런 거를 본인께서 받아들인 거를 많이 쏟아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주관적인 시각으로 되게 되면은 불쾌감이 나오는데,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로는 차라리 여러 사람의 계신 분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많이 이제 지금 이런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콘텐츠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볼 때는 뭐든지 객관적인 시각을 척도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AI라든가 제가 재작년 해서 2년 동안 만든 게 뭐냐면요. AI 역사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근데 거기에 처음에 이제 세종대왕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을 기존에 있는 10,000원짜리와 기존에 있는 사진과 영정사진 등을 통 털어서 그 비주얼을 만들어 갖고 나름 객관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야, 세종대왕이 너무 뚱뚱해. 어떤 분들은 세종대왕이 아니 뭐 이순신을 만들었는데 이순신이 너무 늘씬해.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심사위원들 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객관화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객관화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동일시되고 최대 많이 선호하는 그 기간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걸 많이 이제 고증이나 이런 거를 놓고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문매를 맞거나 몰매를 맞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객관적인 시각의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 이 인문학에 관련된 것도 모두 동감할 수 있는 어떤 여지나 아니면 몰랐던 그런 새로운 사실을 주관적인 실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로 좀 뽑아서 얘기하는 부분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첫 행사이니만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8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칠 텐데요. 마치기 전에 다음 행사에 대한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문 콘텐츠 학교에서는 전반기에 4개의 온라인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로 제가 3월 24일에 유네스코 디지털 헤리티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재청의 오성환 과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음번 24일에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인문 콘텐츠 제1회 인문 콘텐츠 학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